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녹화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채널의 가장 큰 목표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번 상승을 하고 그 이후 나타나는 눌림 구간에서 매매하여 재차 상승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볼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니 우리 채널에서 세운 원칙에 대한 영상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큰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중 두 종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하였던 대형주 혹은 2차 랠리를 시작한 코로나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2700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혜주였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급등 후 조정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 다른 대형주들의 상승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들이 어떤 상태이고 신규 진입은 언제쯤 가능할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업이죠. 게임, 쇼핑, 증권, 방송, 음악 등 여러 부분에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들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카카오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구조가 개선되었고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상장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클릭해 보시면 우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진출했던 신사업들이 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 비율로 들어가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보신다면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그럼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월부터 8월까지 숨도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9월, 10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카카오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1월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여전히 그 상승장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3월부터 상승 추세를 선으로 한번 이어보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심리와 대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할 때 초입 부분은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약간 상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재료나 성장을 매스컴에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광기 어린 매수가 발생합니다. 8월까지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기가 사그라들면서 과매수 상태의 주식은 점차 힘을 잃어가며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된다고 하였죠? 기억나시나요? 이전 재료들에서 파생된 또 다른 재료들이나 그 재료들과 관련된 실적 그리고 파생된 신사업 발표들로 인해 재차 상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큰 그림에서 보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나, 조정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일봉을 크게 좀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을 살펴보면 여기 며칠 전 10월 8일 고점인 38만 7천원을 며칠 전에 돌파해주며 상승 추세로 돌려놓는 듯 하였으나 요 며칠 다시 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눌림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가 관건인데요. 요새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다른 섹터들은 조정이 끝나고 2차 랠리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올해 대상승장의 중심에 있었던 카카오가 바통을 이어받아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기업 재무제표나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살펴본다면 그 근거가 더 탄탄해지겠죠?
지금 카카오는 신사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캐시카우의 영역까지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성장이 더 기대가 된다는 뜻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 전환한다면 매수 타점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전고점인 12월 7일 고가인 39만 5천원을 뚫어줄 때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듯 보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역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이죠. 여러분, 인터넷 키자마자 보이는 그 회사입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음악, 쇼핑, 페이, 증권 등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수익성이 좋은 모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재무 상태를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자면 19년도에 비해 20년도는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카오에 비해 재무 상태의 변화가 적어 보입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역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본다면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엄청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가 쌓아놓은 돈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당겨서 볼게요. 카카오와 크게 다를 게 없으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와는 다르게 네이버는 아직 상승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아직도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큰 관점에서 본다면 카카오와 비슷한 의견이지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카카오인 듯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알아보자면 여기 9월 15일 고가인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31만 4천원을 뚫으면서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되었을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를 예측하면서 미리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 다 보조지표인 일목균형표도 미리 제가 확인하였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역시 카카오가 좀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추세 전환을 확인하며 계획된 금액에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